엄마, 결혼식엔 안 오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죄송해요. 근데 은지 어머니가 좀 체면을 중시하셔서.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달빛 시니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아들의 한마디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67세 박영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영선은 손을 뻗어 시계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67의 몸은 이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한 스푼 넣었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 단맛보다 쓴맛이 더 익숙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 2층. 영선은 이곳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저렴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남색 바지에 흰색 상의. 머리를 묶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영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첫 차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 노동자들, 새벽 배송 기사들, 그리고 그녀 같은 식당 직원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40분을 달려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미담 한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선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 왔어요? 주방에서 막내 직원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31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래, 어제 재고 정리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영선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전장이었습니다. 박영선은 이 식당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42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남겼습니다. 2억 5천만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선은 집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이 남았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녀는 채권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재의 손을 잡고 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민재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곧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선은 견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수학여행을 빠지지 않게, 급식비를 밀리지 않게. 영선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이었습니다. 손톱은 항상 짧게 잘랐습니다. 매니큐어 같은 건 평생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문제였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영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민재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영선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그래? 잘 됐네. 엄마 고생 안 시켜드릴게요. 민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민재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영선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장학금은 반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영선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식당에서,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견고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영선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영선의 삶을 버티게 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갚았지만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 영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절약했습니다. 밥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옷은 10년 동안 같은 걸 입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영선은 67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3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3개월 후에 결혼해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영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영선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3달.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 축의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비밀 통장. 비밀 통장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잔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선은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영선은 민재의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영선은 평소 입지 않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약간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약혼녀 은지는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예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영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게. 식사 내내 영선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은지와 민재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 장소, 신혼여행지, 집 문제. 영선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영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러고 계셔. 민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영선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재는 눈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집에 있다고 했어. 민재의 거짓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들도 체면이 있을 것입니다. 식당 일하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영선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밀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4천만 원짜리 적금, 그리고 다른 통장들. 모두 합치면 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2채, 15년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월세가 나왔습니다. 한 채당 100만 원씩.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주식 계좌도 있었습니다. 친한 언니가 추천해서 조금씩 샀습니다. 5년 동안 모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2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원룸이지만 5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영선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재도, 식당 사장님도, 친구들도. 이걸로 민재 결혼 도와주고 나머지는 상가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자.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살 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영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엄마. 결혼식 말인데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선은 기다렸습니다. 결혼식엔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영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근데 은지 어머니가 좀 체면을 중시하셔서.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선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로 30년의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영선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꺼져도 그녀는 계속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엔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영선은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선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버스에서도 식당에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못 잤어. 별일 아니야. 영선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따끔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영선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뒷골목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민재가 받았습니다. 엄마, 응.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한 말 진심이니?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은지 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영선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럽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부끄러워한 이 손으로 나는 너를 키웠어.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 편의점 알바 뛰면서 네 등록금 벌었어. 알아요. 알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민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네 집안이 좀 그래요.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오시면 눈치 보일 것 같아요. 영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선은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아꼈나? 겨울에도 난방을 아꼈습니다. 옷은 남들이 버린 것을 입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만 먹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민재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되게, 취직하고 나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지만 그 아들은 이제 그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영선은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영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뭐야? 엄마, 화났어요? 화 안 났어.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피곤해서 그래.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네가 힘들어? 영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가 뭐가 힘든데? 은진의 집안이 워낙 보수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혼하지 마. 엄마! 내가 부끄러우면 결혼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영선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극단적? 네가 먼저 극단적이었어. 엄마, 저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은지, 정말 좋은 애예요. 좋으면 네 엄마도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이해 좀. 전화 끊는다. 영선은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은지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나이 지긋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영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패딩, 색바랜 청바지, 운동화. 엄마, 이분이 민재 오빠 어머님이세요? 은지가 소개했습니다. 은지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은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 하시는데요? 집안일이요. 은지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집안일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말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은지가 재빨리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영선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장 보던 것도 잊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일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영선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가락. 30년 동안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이제 이 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약혼녀 집안도 이 손을 무시했습니다. 영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함께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상가 계약서, 주식 증서, 전세 계약서. 30년의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자산 5억 원. 민재에게 주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집 마련 자금으로.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천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40대 남자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영선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하고 싶어요. 상속 준비이십니까? 아니요. 기부할 겁니다. 법무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부요? 네,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가족분께는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은 빼주세요. 법무사는 영선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 이런 결정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중했어요. 30년 동안. 영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영선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영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선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67의 나이. 앞으로 몇 년이나 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 영선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강릉 바닷가 카페를 쳤습니다. 여러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작은 카페들, 평화로운 풍경. 여기가 좋겠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식당 그만두기. 2. 집, 재산 정리하기. 3. 강릉 가기. 4. 카페 알아보기. 적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계획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선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민재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선은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화 푸세요. 안 났어. 목소리 들으면 화난 거 알아요. 영선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결혼식에 와주세요. 제가 은지한테 잘 말할게요. 영선은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재야, 네, 넌 엄마를 사랑해? 민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 잘 되라고 30년을 뼈 빠지게 일했어. 너 대학 보내려고 밤새 일했어. 너 결혼시키려고 돈 모았어. 알아요, 엄마. 알면서 나한테 이러니?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지. 영선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나 피곤해. 엄마, 가라고 했어. 민재는 한참 서 있다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연락할게요. 영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영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7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기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선은 법무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언장 형식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이병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확실하십니까?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영선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선은 식당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영선 씨? 다음 달부터 일 못할 것 같아요. 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25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갑자기 그러시면. 영선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후임자 구할 때까지는 있을게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선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5년을 산 공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선은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방으로 내려가려고요. 그러세요? 아쉽네요. 전세금 정산 이야기를 마치고 영선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민재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중학교 졸업식 때, 영선은 사진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민재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녀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영선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응,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괜찮으세요?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이 이제 2주 남았어요. 그래.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영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응. 안 가. 엄마,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 바래. 하지만 엄마가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영선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면 처음부터 날 부끄러워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럼 용서해 주세요. 영선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 근데 결혼식엔 안 가. 왜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을 너만 보고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야, 넌 이제 어른이야. 혼자 잘 살 수 있어.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너 강한 아이야. 전화 너머로 민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선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안녕. 영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영선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적금 해지하고 싶어요. 전부 다요? 네. 직원은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잠시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4천만 원. 30년의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상가 2채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급하게 파실 필요 있으세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한 달 안에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주일 후 두 상가 모두 팔렸습니다. 합쳐서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영선은 은행에 앉아 통장을 보았습니다. 잔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세금 5천만 원과 주식 2천만 원을 합치면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선은 민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불 켜진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저 안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영선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짐은 버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민재의 사진도 한 장만 챙겼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엄마와 아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선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영선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을게. 찾지 않아도 돼. 엄마는 30년 동안 너를 위해 살았어. 후회는 없어. 너는 엄마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네가 엄마를 부끄러워했다는 게 슬펐어. 하지만 이해해. 너도 네 인생이 있으니까.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엄마가 모은 돈은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놀라지 마. 이게 엄마 결정이야. 너한테 물려줄 생각도 했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네가 스스로 읽어가는 게 더 의미 있을 거야. 엄마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능력으로 사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 은지 씨 잘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잘 키워. 엄마처럼은 하지 마. 더 현명하게, 더 당당하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영선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재 집 우편함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선은 식당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모 어디 가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강릉. 거기서 뭐 하실 건데요? 작은 식당 하나 할까 해. 와, 멋있다. 저도 나중에 놀러 갈게요. 영선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퇴직금이랑 보너스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25년 동안 한결같이 일해주셔서. 영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보았습니다. 25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영선은 민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영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그녀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해요. 혼자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선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영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화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괜찮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영선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식은 11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선은 멀리서 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하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장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1시 결혼 행진곡이 들렸습니다. 영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민재와 은지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선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카페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결혼식장에 이거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누구한테요? 신랑한테요. 이병수 씨. 알겠습니다. 카페 직원이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영선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30년의 삶이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선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역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영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영선은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강릉행 KTX였습니다. 출발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대합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영선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전화 좀 받으세요. 영선은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채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섰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강릉 가려고. 편지에 쓴 거 진짜예요? 영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재산을 전부 기부한다고요? 왜요? 내 돈이니까 내가 결정해. 하지만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상속자예요. 어떻게 제 동의도 없이. 동의 필요 없어. 생전증여나 유언은 내 권리야. 영선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화나신 거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그럼 왜 이러세요? 너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살아야지. 엄마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영선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도와줬을 거야.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한 번? 영선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네가 약혼녀 만날 때 뭐라고 했어? 엄마는 집에 있다고 했지.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지. 부끄럽다고. 엄마, 이게 한 번이니?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알아. 그럼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네가 차버렸고. 엄마, 제발요.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턱시도 바지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일어나. 영선이 말했습니다. 안 일어나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사람들이 봐. 상관없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은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은지는 상관없어요. 지금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이제 와서.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영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재야. 네? 엄마는 널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왜요? 넌 네 인생이 있어. 은지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영선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불행하게 살아. 그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민재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난 간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영선은 표를 찍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민재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 싫어요. 나라고 했어. 영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질게 하세요? 내가 모질어? 영선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알아요. 아는데 왜 날 부끄러워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내 손이 부끄러웠어. 허리 굽은 내 모습이 창피했어. 엄마, 그 손으로 너를 키웠어. 그 몸으로 네 등록금 벌었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해준 것들을 사랑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선은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놔줘.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권리가 있어. 엄마, 저 어떡해요? 네가 알아서 해. 넌 이제 어른이야. 영선은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민재는 밖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영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영선은 탑승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민재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 차림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영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역을 떠났습니다. 영선은 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재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30년의 삶이 뒤에 남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1시간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영선은 놀랐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은지예요. 응, 그래. 민재 오빠가 지금 엉망이에요. 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계속 울고 있어요. 어머님 찾으면서요. 그래. 어머님, 오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 그럼 돌아오실 수 있으세요? 영선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지 씨. 네. 민재 잘 부탁해요. 예? 그 아이 약해요. 많이 챙겨줘요. 어머님,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잘 키우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미안해요. 어머님! 영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영선은 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경포대 쪽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영선은 처음 보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작은 골목 앞에서 내렸습니다. 미리 알아본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영선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한 박영선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영선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저녁 무렵 영선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작은 가게 자리 나온 데 없어요? 가게요? 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주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가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좋네요. 이 동네에 한식 카페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한식 카페?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음식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련되게 만든 곳이 없어요.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거 좋네요. 관심 있으세요? 네, 많이요. 주인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부동산에요. 연락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영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선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결혼은 잘했을까? 괜찮을까?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였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7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박영선, 이제 네 인생 살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영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선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민재를 버린 게 아닐까?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끝없이 마치 그녀의 고민처럼. 하지만 파도는 결국 모래사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영선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선은 경포대 근처 작은 골목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월세는 60만 원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벽을 칠하고 테이블을 닦고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민재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은 잘했을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영선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한 달 동안 꺼놓았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300여 통이었습니다. 대부분 민재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영선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영선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름 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바다 곁에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선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그리고 집밥 세트. 모두 영선이 30년 동안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젊은 여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집밥 먹을 때가 없었는데 딱 좋아요. 영선은 기뻤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5명 정도였습니다. 매출은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한 달 후 영선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있었지만 계속 까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선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냥 서울에 있는 게 나았을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더니 청국장을 주문했습니다. 영선은 주방으로 가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청국장에 두부를 듬뿍 넣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곁들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이네요. 그래요? 네. 서울서 혼자 살다가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남자는 밥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그러세요. 남자는 음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뭔가 올렸습니다. 제가 블로그 하거든요. 올려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떠나고 영선은 그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흘 후 손님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10여 명이 왔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블로그 보고 왔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집밥 같아요. 엄마 생각나요. 그 말에 영선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엄마 생각을 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영선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중에 중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와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그런데요. 말투가 서울분 같아서요. 저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서울에 두고 오셨어요? 영선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혼자 오셨고요. 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이 둘 있는데 혼자 내려왔어요. 왜요?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두 여자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정희, 59살이었습니다. 그녀도 자식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했습니다. 딸들이 제 돈만 노렸어요. 효도는커녕 재산만 챙기려고. 정희의 이야기는 영선과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언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후회돼요. 그래도 딸들인데.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밤마다 아들 생각해요. 연락은 안 하세요? 아직은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정희는 영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영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도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영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영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엄마, 너 어떡해? 블로그 보고 찾았어요. 민재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영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선은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언제 왔니? 어젯밤에요.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왜 연락 안 했어? 거절당할까 봐요. 민재는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영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그럼 돌아가요. 같이.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왜요? 여기가 좋아서. 민재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만 느꼈어요. 집밥이 그리웠어요. 또 올게요. 민재는 그 메모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지.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그럼 됐어요. 민재는 웃었습니다. 영선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은지는 잘 있어? 네. 잘 지내요. 임신했어요. 정말? 영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렇네. 영선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응? 엄마는 약한 분이 아니었어요. 가장 강한 분이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하시다니 저는 못할 일이에요. 너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전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영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아니, 혼자 설 줄 알아야 해. 알았어요. 이제 알아요. 그럼 됐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와라. 은지도 데리고 와. 네.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민재가 문을 나섰습니다. 영선은 창밖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선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영선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청국장을 끓이고 김치를 썰고 밥을 퍼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가게 문 옆에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영선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인생은 늦게라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손님들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자가 그 글을 보고 울었습니다. 영선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 엄마랑 싸우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글 보니까 엄마 생각나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도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영선은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연락해보세요. 네. 그럴게요. 여자가 떠나고 영선은 다시 그 액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인생은 늦게라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영선은 67에 그 법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운 게 다행이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다 곁의 밥상은 이제 강릉의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영선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위로했고, 때로는 함께 웃었습니다. 민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은지와 함께였습니다. 배가 불러온 은지를 보며 영선은 웃었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네. 네, 엄마. 건강하게 나아야 해. 걱정 마세요. 영선은 은지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예전의 일은 잊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선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영선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모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선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영선,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영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영선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을 사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영선은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7에도 70에도 언제든. 중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선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